자, 217페이지에 총지 5, 6월 용정화. 그래서 이제 결론에서 5월과 미월의 간목이 정화를 용하면, 이 말은 이제 상관격을 이루면 이런 뜻이 되겠지. 이때 이제 용이라는 것은 격공용신을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상관격이면 우는 북방으로 향해야 죽음에 이르지 않는다. 수기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상관격을 이루었을 때, 만약에 자, 두 번째 한번 보자. 운이 남방으로 흐르면 목이 제로변에 필시 죽는다, 이렇게 해서 죽음을 논하고 있어. 이건 뭐냐면 진상관이 상관운으로 흐르면 죽음을 면키 어렵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가상관은 상관운에 크게 발전하지만 진상관은 상관운에 죽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화운으로 흐르면 죽고 수운으로 흘러야 죽음에 이르지 않는다, 이렇게 했고, 서방으로 흘러도 불길하다. 이것은 상관이 살을 만나면, 정화가 경금을 봐서 우리가 보통 격국을 짜는데 서방으로 흘러다 불길하다. 이것은 뭐 상관이 살을 만나면 불축의 재앙이 따를 수 있고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보다 일단 상관 경관을 염두에 일단 두는 게 더 일단 자연스럽고, 그 다음에 동방으로 흘러야 길하며 북방은 자선이 된다. 진상관이 되면은 같은 겁재운이, 비겁운이 나쁘지 않지. 그 다음에 5월과 미월에 이것이 정화를 쓰는 법이다, 이렇게. 5월과 미월에 정을 쓴다. 이것은 정 자체가 상관격을 이루니까 상관격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운의 흐름을 살펴보는 거야. 자, 숙달 한번 읽어볼게요. 기후로는 격국의 겉모습 이면에 내재된 참된 속성을 중시하여 발자와 대운의 관계를 논한다. 하목은 이미 말라붙었기 때문에 생황한 방위만이 길하며 사절지는 흉하다는 것이다. 자, 5월과 미월의 간목이 정화를 용신으로 삼는다는 것은 곧 진상관을 뜻함인데, 그러니까 상관격이지, 그지? 그래서 진상관이 상관운을 만나면 목화성회, 목화화가 성국을 이루면 재가 된다, 이 뜻이야. 그래서 죽음에 이르고, 또 서방운으로 만나면 재앙을 예측하기가 어려워져. 예를 들어서 뭐 정과 경의 조합으로 그 당시 격국이 높아질 수도 있지만, 또 상관경관 이런 게 되어서 굉장한 그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렇게 예단하기가 어렵고, 또 명중에 임계수만 있으면, 임계수가 투출해 있으면 당연히 개, 정, 경 이렇게 세 가지로는 격국을 아주 높이 짜니까 인수가 2에 있다면 무방하겠지, 당연히. 자, 그 다음에 범용신태다 불이급제, 이렇게 해서 수설주의묘라고 했는데, 용신이 지나치게 많으면 급제하는 것은 마땅치 않으니 모름지기 설하는 것이 묘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용신이 태다하다, 이것은 있잖아. 그러니까 식상이 혼재되어 있거나 또 뭐 간설 혼잡이거나 이러면은 그것을 이렇게 제복하는 것보다는 그냥 설하는 것이 용법이 타당할 때가 많다는 거야. 그래서 그 제복 시신이 뭐 예를 들어서 식상이 혼잡되었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뭐 인수가 유력 유정하면은 충분히 격국을 이룰 수 있지. 하지만 유정 유력하지가 못하면은 차라리 그냥 제로 설하는 게, 그럼 뭐 하염조토라는 것은 그 불심영수한데 뭐 그것이 별로 그렇게 좋은 격국이라고 될 수 없는데 그것이 어떻게 묘하다고 할 수 있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하지만은 이렇게 제로설에서 식상생직격을 만들고 지지해서 차라리 그냥 미약한 적수를 보면 차라리 그러면 격국이 아주 뛰어나게 되는 거야. 아니면 뭐 또 어쨌든 지장간에 있는 수기가 조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을 기대해 볼 수는 있다, 이거야. 하지만 1점 뭐 미약한 그 관을 본다던가 이렇게 되면은 아주 불리해지는 거지. 그래서 병정이 투하고 예를 들어서
경신금이 노출되었거나 이러면은 좀 불리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인수수를 용신으로 삼는 경우에는 특히 잘 살펴서 기천을 가려야 된다. 자칫 한 수레의 장작이 불에 타는데 한 잔의 물로 끄는 격이니 오히려 불꽃을 더욱 부추기게 되어서 흉해질 수가 있다. 다음과 같이 지지로만 수의 글자가 포진된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겠지. 그래서 이제 이 명식의 예를 보면 병정화가 투해가지고 이렇게 용신이 태다하기도 하지만 격국용신이 또 이는 화구까지 지었으니까 이런 경우에 수기가 노출되면은 굉장히 위험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지지의 뿌리를 내리고 천간에 투출하면은 그것은 예를 들어서 뭐 한 잔의 물로 불을 끄는 격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격국을 건재하게 만들 수 있어. 그래서 219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면 그러나 인수가 건재하다면 상관폐인으로 성격되어서 상격을 이룬다. 이런 표현이 있어. 그 다음에 220페이지 한번 볼게. 자, 5월과 미월의 간목에 목이 성하면 먼저 경금을 쓰고 경이 성하면 먼저 정을 쓴다. 5월에 계경이 양투하면 최상격을 이룬다. 상관 대살패인이지. 그 다음에 이제 3번이 항상 문제가 되는데 미월에 경정이 양투하면 최상격을 이룬다. 수기가 없는데 상관가살로 이렇게 최상격을 이룬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때 이제 금수가 진기하기 때문에 인수의 성분이 이미 명식에 녹아들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거거든. 이런 용법은 좀 애매하다고 볼 수 있어. 왜냐하면 이제 뭐 풍수라든지 또 이 사람이 어디에서 출생했느냐 이런 걸 또 따지기도 하는데 우선 미월 간목이 경정으로 격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진신으로 격을 이루었기 때문에 격국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지. 여기서 이제 삼복생활에서 진기하기 때문에 금수를 갖추어서 또 금수가 녹아들기 때문에 이런 것을 후차적으로 염두에 두고 고려하기는 하지만 이것 자체로 금수가 이미 이렇게 성립되었다라고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아. 보통 선생님 같은 경우에. 자, 4번 용신이 이미 투했다면 목화통명이라 자연 대북부 대기한다. 그러니까 목화통명이라는 것은 뭐 이제 목화상관이라는 것이 격국이 성격되면 이것도 또 목화통명상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 하목이 수를 봐가지고 상관편을 짜면은 수기가 훨씬 뛰어난 거니까. 그 다음에 정화가 태다하거나 마찬가지로 개수가 많으면 편인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되고. 자, 수탄 한번 읽어보자. 5월 간목에 계경이 양투하면 상관 살인의 상격을 이룰 거고, 미월에 이제 그 간목에 경정이 양투하면 상관 대살의 상격을 이룬다고 했는데, 뭐 아까 얘기했듯이 이때는 이미 금수가 진기해서 인수의 성분이 녹아들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보는 것이 이제 이 난강만 원문에서는 하는 얘기야. 그 다음에